자, 채팅창으로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질문 해결해 드리고 해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진주님께서 어머님이 86세이신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니 먼저 일반 약으로 치료를 하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팍스로비드를 처방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로비드 약을 드시면 열이 나고 힘들 텐데 그래도 팍스로비드를 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보건소가 이제 우려를 표현을 하니까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망설여진다고 하면서 일반 약을 그냥 드셨다고 합니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열이 나면서 힘들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언제나 약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진통제를 누구는 먹으면 잘 듣는데 누구는 잘 안 듣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에 대한 어떤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별로 심하지 않은데 어떤 분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한 증상을 앓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약도 어떤 분은 드시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 그 약에 약간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알레르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는데 팍스로비드는 일반적으로 팍스로비드는 아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어머님이 지금 80대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이분들은 괜찮다가도 나빠질 경우에는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또 팍스로비드는 감염 증상이 확인되고 나서 5일 이내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이후에 드시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과 관련해서 뭐 약을 잠시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우려를 일부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인 약인 경우에는 5일 정도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건소에다가 지금 즉시 말씀을 드려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았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이겠죠,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아서 사망자가 있었나요? 한 명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나서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팍스로비드는 60대 이상이 처방을 받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처방을 받았는데도 실제로는 상당히 안전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들고 계신 이 사례에서는 고지혈증 약을 잠시 끊어도 되기 때문에 즉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트래벨 준님께서는 국내 백신은 언제쯤 상용화가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지금 국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된 이 노바백스와 똑같은 플랫폼의 단백질 합성 항원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지금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3상 임상시험 진행 결과가 끝나면은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내 백신이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정부에서는 약간 응원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 상황 짧게 살펴볼게요. 방역 조치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인도가.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비해서 2주 동안 확진자 수 그리고 확진자 비율이 5배 정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뉴델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단계적으로 여러 방역 조치를 풀었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일상 회복을 서둘러 왔던 인도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방역 해제를 시작한 나라, 그런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서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이런 패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뭐 인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아시다시피 델타의 본산지입니다. 델타가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도를 일컬어서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보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어땠느냐 하면은 인도가 자연 감염 회복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까요? 첫째.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델타가 유행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인도는 백신 접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백신 공장을 거의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수를 해서 백신 접종을 막 독려하고 했던 시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의 델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 회복이 됐다는 예. 거죠. 자,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은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델타 때까지 감염 회복 플러스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미크론은 돌파 감염을 잘 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보이는 것은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자 수 증가로 보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상당히 완화된 시점에 3배에서 5배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꼭지점만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자연 감염 회복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인도 분들이 이미 면역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만 국한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황이 다소 나빠진 거는 맞다. 증가한 것도 맞다. 그렇지만은 많은 양 증가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인덱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당분간은 확진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위험한 구간을 건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것이 제 평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인도는 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한 60% 정도이고요. 3차 접종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하면은 백신 접종 자체는 한 3분의 2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면역으로 그걸 충당을 한 것인데 예. 인도는 워낙에 땅도 넓고 인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파고를 거치면서도 백신 접종도 미흡하고 자연 면역으로도 거치지 않은 인구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작은 이 유행의 곡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백신을 2번, 3번 이상 맞은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다가 2, 3, 4월에 오미크론 대유행까지 겪기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는 좀 비교할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계속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보십니까? 인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중국 여쭤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중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볼 땐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적 권위주의 체제가 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봉쇄를 했는데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타격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적으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국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에 생산 기지를 많이 두고 있는 서방 제조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전혀 과학적인 방역이 아닌 형태로 중국 정부가 몰고 가니까 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 오히려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에 대한 그런 문제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이런 문제, 또 국내에는 두 가지, 국외에도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향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